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까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을 무대로 자유민주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 EU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한미일 철벽 공조를 확인했고 정의의 편에서 우리 외교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나선 다자 외교 무대였습니다. 많은 나라 정상들과 시간을 가졌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안보동맹인 오커스 회원국 모두와 10차례 넘게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어제가 2박 3일 일정 중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당시 강제징용으로 현지에 갔다가 희생당했던 조선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사상 첫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과거사 측면에서도 진전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3국 밀착 외교를 공고히 했습니다.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워싱턴 3자 회담에 깜짝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처음 만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연대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 비살상 물품 지원을 요청받고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귀국하자마자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 또 만찬까지 진행했고요. 오늘 오후엔 G7을 마치고 방한하는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한 EU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번 G7 참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외교 안보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야말로 외교 무대 광폭 행보가 진행 중인데 의미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미일 밀착은 공고히 했지만 반면에 중러 관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G7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G7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중국을 향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강력한 국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초청국 확대 세션을 통해 이런 흐름에 보폭을 맞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의 사례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G7과 우리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북한 제일주의 외교로 통하던 외교 실종 사태를 정상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치 동맹의 정점을 찍고 G8에 준하는 국가 위상을 확보하면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연대 안에서 우리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일 철벽 공조를 확인했다는 의미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중러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 역시 귀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